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1학기 교재 숙제로 내줬는데 오늘 새학기 개강이죠. 이게 새학기 개강날인데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 솔직히 신규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3학기에는 반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교재를 걔네들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3학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번 주에 내가 숙제로 내줬던 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숙제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한테는 미안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눈으로만 훑어서 오세요. 알겠죠? 또 분명히 어떤 새끼는 오늘 개강날이군. 그럼 이 새끼 오늘 숙제 안 할 것 같은데? 하고서 또 팔랑팔랑 온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제대로 해보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개강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볼 지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숙제 해온 친구들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숙제 내준 부분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애초에 그 부분을 숙제로 내준 이유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내용과 전개 방식이든 다루는 제재든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든 유사한 걸 뽑아서 보려고 걔네들은 숙제로 내준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3학기 교재를 쭉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얘가 나오더라고. 이것도 내가 6월 모의고사 해설할 때 이야기했었죠. 유사한 제재를 다루는 거, 유사한 전개 방식 다루는 거, 특히 차별과 관련된 어휘적 의미 묻는 거. 그래서 얘를 보는 게 역시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보는 내용도 평가원이 묻는 건 결국 반복되는구나 이거를 체감하기엔 좋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얘를 봐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학기 때부터 이제 계속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이제 진짜 지겨울 텐데 저 새끼는 저걸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예전만큼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계속 수업을 들었던 애들은 이제 익숙할 거예요. 지각 단어가 사실 익숙하다는 뜻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익숙한 내용을 지금 내가 공부할 때도 잘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수생들이잖아요. 반수생들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 알겠죠? 지금 옆에 있는 얘네들 보기에는 약간 좀 주박같이 보여도 나름 6월까지 그럴까 버텨온 애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너네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잖아. 사실 내가 N수생들 다루는 학원에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있었지만 반수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반수생들은 중간에 없어. 반수생들은 중간에 없어. 뭐 하는 게 뭐야? 진짜 독하거나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 새끼가 왜 반수하는지 알겠다 이런 애들이거나 아니면 얘는 진짜 독해서 성공하겠다 이런 애들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반수생들은 특히 대학생활하다 온 애들은 유흥의 맛을 한번 봤잖아. 그래서 이것이 유흥이구나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면 아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도 한 번 경험하면 그 맛을 끊기가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도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야, 나 다음 주부터 재수학원 들어가가지고 반수해. 우리 이번 주는 마시고 뒤지자. 이러면서 저번 주에 막 먹었던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술에서 깨어나시고 현실을 자각해.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할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험 생활에 있어서 공부 방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들어두시기를 바라고요. 내 수업을 계속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걸 통해 뭘 얻을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수험 생활이 흔들리질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이런 걸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능력을 얻어야겠구나.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그럼 네 목표의식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 목표 의식은 내 수업을 들은 애들이 혼자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내 수업 듣는다고 성적 안 오른다. 알겠죠?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수업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수업만 들으면 되죠. 어차피 그 수업 들으면 성적 오르는데. 그죠? 만약에 그런 수업 있으면 너네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 수업 들으면 되잖아. 수업만 들으면 어차피 성적이 오를 건데. 그죠? 없어. 무조건 니네가 해야 돼. 너네가 안 하면 절대 안 오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너네들 앞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랑 만나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습하는 시간의 비중이 훨씬 길다고요. 따라서 수험 생활의 성패는 자습 시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자습 시간에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게 결국 수험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제일 병신이야. 수업 시간에 이 악물고 잠 깨려고 노력하면서 수업 들어요. 자습할 땐 자빠져 잡니다. 이런 애들이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수업을 들었으면 자습할 때 그걸 써먹어야만 는다고. 아시겠죠? 반수하는 친구들 이제 와가지고 공부하기 힘들 텐데 빨리 몸 만드시고 빨리 생활에 적응해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적응해서 몸 만드시고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혼자 공부할 때 적용하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혼자 하기 힘들면 나한테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해요. 알겠죠?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 친구들이 1학기 때부터 매주 한 지문 두 지문씩 나한테 받아가면서 트레이닝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하산한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한테 받아갈 지문들 다 받아가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들이 제일 내 수업 방향과 일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잖아. 나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이 너네들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걸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돼.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아,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 선생님이 글을 읽는 방법이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방법과 일치하네. 잘하고 있다. 이걸 확인하러 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 내가 이 저번 주에 공부할 때는 저런 부분은 놓쳤네. 를 가져가면 그 다음 주 공부할 때는 그 부분 신경 써서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하고, 이걸 하려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거지.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르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독서 공부할 거니까 그럼 결국 독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럼 발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을 읽으라는 건 그걸 읽고 이해했니? 이거고, 물음에 답하라는 건 이해했으면 문제 풀 수 있니?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능력도 이 두 개죠. 독해 능력 기르고 문제 해결력 기르면 됩니다. 그럼 독해 능력은 어떻게 기르느냐? 기출 지문을 통해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왜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지문,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출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냐?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그리고 묻는 방식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공부의 포인트가 지문의 내용이나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로 가면 안 되겠죠. 이 지문과 똑같은 지문, 그 다음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알겠다, 이 문제를 내가 맞힐 수 있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알겠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 선지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선지의 OX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선지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능력은 반복 출제하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을 때도 계속 얘기했죠. 너네들이 그리고 나한테 듣고 봤잖아. 야 이거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지. 계속 반복되지. 이 얘기 내가 계속 했잖아. 그죠? 근데 왜 평가원이 계속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도 니네 다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 능력이든 문제 해결력이든 결국 사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너네들이 공부의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건 내가 문제를 풀었더니 다 맞았다, 나 이제 이 글이 뭔 말을 하는지 알겠다는 의미가 없다고. 알겠죠? 이 글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 여기에 항상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독해 능력과 문제 해결력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 알겠죠? 독서의 본질은 독해에 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큼 독서 영역에서 중요한 건 없다. 내가 몇 번 예시를 들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독서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100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독해 능력은 100이고 문제 해결력은 빵인 애가 있어요. 즉 글을 읽는 족족 다 이해돼.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문제는 어떤 발상을 떠올려야 되는지는 전혀 몰라요. 이 친구가 독서를 다 맞을 수 있는가? 당연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독해 능력이 0이고 문제 해결력이 100이야. 그러니까 글은 읽어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 봤다 하면 뭐 귀신이에요. 이건 이런 생각 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건 다 알아. 얘가 독서 문제 다 맞을 수 있을까? 절대 다 못 맞아요. 절대 다 못 맞아요. 따라서 무조건 포인트는 일로 봐야 돼. 근데 내가 1학기 때부터 너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학기가 진행될수록 이쪽의 비중을 높일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3학기잖아. 벌써 3학기야 얘들아. 이제 벌써 3학기나? 3학기니까 여기에 비중이 전보다 더 높아지긴 할 거예요. 전보다 더 높아지긴 할 거야. 그 이유는 간단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네들이 11월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독해 능력이 100이 될 거란 보장은 없어요. 독해 능력이 100이 될 거란 보장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능날 내 독해 능력이 최고 수준이 되도록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독해 능력이 한 11월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한 85 정도로 올라왔어요. 물론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85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15 정도는 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15 정도는 얘로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월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능날 독해 능력이 한 15 정도가 됐어요. 그럼 85를 얘로 보충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수능날 선생님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독해 능력이 15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독해 능력 향상에 목숨 걸고 덤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독해 능력 어떻게 기르는데? 자, 일단 얘는 내가 이제 너네들 기억나요? 내가 제일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거 일단 띄워놓고 머리에 박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지겹게 들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래 들은 애들은 이게 뜨는 순간 피식피식 웃죠. 왜? 저 새끼 또 시작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건 그 정도,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겹게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정도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다는 뜻이잖아. 그죠? 앞으로도 그 정도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박아놔. 알겠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에 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거는 국어 영역의 대전제야. 독서든 문학이든 문법이든 헌법이든 작문이든 그냥 싹 다 적용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박으세요.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한 문장 읽고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랑 한 문단 읽고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랑 한 편의 글 읽고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랑 한 문장을 읽고 판단하는 게 가장 쉽다고요. 그죠? 그걸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강조할 거고,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요.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요. 자, 독해 능력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평가원이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선지는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로 조합해요. 근데 의미를 비교해보면 결국 같은 말이야. 그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요, 지문에 있는 글자를 갖다 써요. 근데 의미를 파악해보면 결국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독서를 눈으로 글자를 읽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독서는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의미를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눈으로 글자만 훑어 읽는 애들은 지문에 있는 글자를 갖다 써서 선지를 만들어 놓으면 낯이 익으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해. 내 눈에 익으면 적절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이 정도는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잖아. 근데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단어들 다 있었어. 그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요즘에 매력적 오답으로 많이 제시하죠. 물론 6월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긴 했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긴 했어. 근데 내가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도 보여줬죠? 선지는 여전히 이 기조를 유지했다. 단어 바꾸는 거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지문이 워낙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너네들이 머릿속에서 바꾼 거란 말이야. 그죠?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기조를 유지한 상태로 지문의 난이도만 조금 어렵게 돼도 확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따라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해됐는지 어떻게 점검하는가? 첫 번째, 글을 읽어 나가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됐다의 의미예요. 그 다음, 지문의 내용이 모두 납득되었다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러 왔는데 얘 OX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글의 내용 어딘가가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내가 글의 내용 어딘가가 망가졌는데 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결국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야 되잖아. 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눈으로 글자 비교해서라도 풀어야 돼. 눈으로 글자 비교해서라도 풀어야 돼. 왜? 시험의 목적은 점수니까. 그렇게 나도 답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바꿔 얘기하면 선지에 있는 글자와 지문에 있는 글자를 비교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언제나 차선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언제나 차선이야. 최선이 아니라고요. 공부는 항상 최선의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시험장에서 이해 안 되면 그때 눈으로 봐. 그렇게라도 다 골라야죠. 근데 공부할 때는 선지의 적절성 판단 안 되면 이 선지의 근거를 찾으러 가지 말고 그냥 글을 다시 읽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됐구나. 여기가 이해됐더니 선지 판단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체감해야 되고 당연히 그걸 수업 시간엔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선지 판단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물론 세부 정보는 눈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수업을 계속 들은 애들은 이제 조금 이 말에 익숙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부 정보를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수용해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정보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될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큰 물체일수록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건 원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해야 될 정보는 머릿속에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밑줄 쳐놓고 넘어가도 돼.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도 돼. 내가 수용해야 될 정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해해야 할 정보도 수용하려고 하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 분자식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죠? 뭐 화학 공부하는 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체크하고 나중에 눈으로 봐도 돼. 이런 거 제외하고 내가 내용 자체가 이해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선지들은 최대한 돌아가지 않고 판단하는 걸 의식해서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문의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 방법은 뭐냐?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이라는 것 자체가 너네들이 요약을 해야 돼 라는 걸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요약이 중요하다는 건 다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요약을 하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첫 번째, 요약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랑 두 번째, 한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요약은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기만 하면 무조건 늘어. 요약은 독서에 있어서는 진짜 그냥 치트키예요. 하면 무조건 늘어. 무조건이에요. 이거 내가 약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 독서 교육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된 거라고요. 연구 결과 검증된 내용이라고. 요약이라는 행위는 하면 독해 능력이 무조건 는다.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돼. 내가 잘하냐 못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설사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손도 못 대겠어. 그래도 괜찮아. 왜? 적어도 내가 이 글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약이라는 행위는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보고 해야 돼. 글을 보고 하는 건 요약이 아니다. 알겠죠? 글을 보고 하는 건 청산이야. 글을 안 본 상태에서 요약을 해야 돼. 알겠죠? 바꿔 얘기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글을 쭉 읽었어요. 글을 안 보고 요약을 하려고 해. 이게 당연히 글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글을 어떻게 외워? 나도 못 외워요. 내가 처음 본 글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나도 못 외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머릿속에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으면 안 보고도 요약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까 내가 왜 요약을 치트키라고 했나? 요약을 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독해 능력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약은 하면 무조건 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글을 쭉 봤는데 글을 덮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요약을 못하겠어요. 한마디도 안 떠올라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눈으로 글자 읽었던 뜻이에요. 이게 눈으로 글자 읽는다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를 하나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그건 괜찮아. 왜? 질문을 하든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막말로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라도 있어요. 그냥 틀리면 된다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 너네들이 얘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체감하면 이 지문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눈으로 글자를 훑어 읽어요. 선지에 지문에 있는 글자들이 존재하죠.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를 붙잡고 있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이해는 안 됐으니 당연히 다 틀립니다. 이게 최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내가 글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약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요약이라는 게 당연히 처음부터 글 전체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글 전체가 힘들면 문단별이 힘들면 문장별로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방법론이 익숙하지 않으면 나한테 와서 프린트를 달라고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연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한 지문 두 지문씩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거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거기서 공부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게 필요하시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제일 중요해요. 머릿속에 박아놔요. 아시겠죠? 특히 반수생들. 왜? 반수생들은 조급하기 싫어. 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조급하다고 양을 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게 조금만 해가 아니야. 알겠죠? 양만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2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든 세 지문을 보든 독서를 2시간 공부했다는 건 바뀌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돼요. 나는 2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한 지문 이해하기가 버거워. 근데 옆에를 보니까 저 새끼는 2시간 동안 세 지문을 해. 그러니까 나는 2시간 동안 한 지문 이해하기에도 버겁지만 저 새끼가 세 지문 하는 거야. 나도 세 지문 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문학은 어느 정도 양치기가 돼요. 문학은 왜? 작품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보면 볼수록 감상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독서는 양치기가 진짜 도움이 1도 안 돼요. 알겠죠?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라. 알겠죠? 물론 똑같은 수준으로 어떤 애는 2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고 어떤 애는 2시간 동안 세 지문을 본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친구가 3배 더 빨리 늘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애초에 이해력이 얘보다 딸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력이 딸리는데 얘랑 똑같은 양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해요. 양은, 공부의 양은 늘리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어느 순간 2시간 동안 한 지문보다 2지문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실력이 올라서. 그럼 그때부터 2배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어거지로 2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얘를 꼭 명심해라.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랑 같이 지문 볼 때 내가 계속해서 강조할 부분들인데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아니 뭐 이런 당연한 말을 너네들이 당연한 걸 안 한다니까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의식하라 이거야. 알겠죠? 필자가 비교대조해? 나도 비교대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교대조 하니까 나도 비교대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남는 내용에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인식하는 걸 연습하시고 밑줄 기호 책에 세워두고 활용해라.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데나 밑줄 칠 거면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고 무슨 뭐 세모, 역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생각 없이 칠 거면 그냥 아예 쓰지 말라고. 알겠죠?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점검하냐? 간단해요. 지문을 쭉 다 읽었어. 지문을 쭉 다 읽었어. 그러면 너네들이 지문의 밑줄이랑 기호가 체크가 되어 있겠죠? 그 밑줄과 기호의 형태만 보고도 이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개념적이 있었고 여기에 뭐 비교대조 있었고 이걸 너네들이 그것만 보고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너네들이 밑줄과 기호를 봤는데 내가 여기 밑줄 왜 쳤지? 이 생각이 들면 거긴 다 치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하는 개념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예시 앞에 나온 개념 적용하면서 읽는다. 예시가 중요한 이유 뭐라 그랬어요? 필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정보다. 두 번째,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한 정보다. 종합하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지만 예시가 없으면 까다로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힌트가 예시예요. 따라서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내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고 앞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면 예시를 통해 역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예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치환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 또 연습하셔야 되고요. 예외 상황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지에서 저런 것들은 물어보기 좋아서 체크하라고 하는 거. 뭐 한정적인 표현이라든지 뭐뭐만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모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예민하게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선지에서 듣기 좋아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은 나랑 같이 글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볼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겹게 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학기 교재 6페이지. 자, 3학기 교재 6페이지를 펴시면 여기 주제통합 지문이 한 세트 나오죠. 만약에 3학기 교재가 없다 하면 혹시 몰라서 내가 복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트 주제통합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은 12분 30초를 주겠습니다. 알겠죠? 12분 30초. 자, 시간을 재고 풀 때는 솔직히 세트별로 시간적으로 푸는 거 별로 의미 없어. 별로 의미 없어. 하지만 시간 재고 풀 때는 결국 뭘 목적으로 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재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내에 풀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시험 시간에 안 할 짓은 하면 안 돼. 알겠죠? 시험 시간에 할 짓을 연습해야 돼. 알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잘 모르겠는 거 빨리빨리 생각치고 넘어가. 그래서 선지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다음 근거 명확하게 잡은 거 나머지 검토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시간 내에 풀 때는 의식해서 하려고 노력하시고 궁금증 목적은 뭐야? 읽지도 못하고 찍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푸세요.
자, 슬슬 마무리하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문제를 먼저 훑어 읽으면서 글을 어떻게 읽을지 전략을 짜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겠다를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너네들이 사실 조선시대 뭐 신문제나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이 궁금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전략을 짜겠다 이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정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불일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도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선지 읽으면서 키워드 체크해 두고 해당되는 내용 나올 때마다 비교하면서 풀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식은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에는 사실 위험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네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차선책 있죠? 글자만 비교해서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 그 방식으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일단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에는 이런 일치불일치 유형도 그냥 가 읽고 나서 와서 푼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풀 겁니다. 너네들이 여기에서 뭘 체감했으면 좋겠냐? 아, 내가 글이 이해되니까 실제로 선지가 그대로 그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대로 적절성 판단이 되는구나. 요걸 체감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2번도 마찬가지죠. 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1년에 나와 관련된 내용 다 이해하고 나서 풀면 되고 3번의 기억에서 디귿 요런 건 문단 단위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뭐 기억은 가고 니은 디귿은 나니까 얘네들은 좀 끊어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1, 2번 유형의 문제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얘는 끊어서 접근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요 유형이 요때 이제 처음 나오고 이 이후에는 종종 등장하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OX를 따로 체크하고 기호만 보면서 선지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의 내용을 보고 동의하겠군 동의하지 않겠군을 판단하려고 하면 선지에 설득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밑에 1번부터 5번 선지랑 별개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일단 글에 나와 있는 유형원과 정리하동 입장에서 OX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얘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OX를 체크해놨으면 기호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기호를 토대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을 놓고 있죠. 그럼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정석은 가를 읽고 가에 대한 내용 머릿속에 있고 나를 읽고 나에 대한 내용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보기 읽고 보기와 관련된 내용 머릿속에 넣고 1번부터 5번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걸 추천하냐. 가를 읽은 다음에 이 문제로 와서 선지에서 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걸 먼저 체크합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내용이 가의 입장에서 동그라미라면 보기의 내용에서 남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나를 읽고 다시 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인하는 정보 양을 최소화한다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어휘. 어휘 문제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휘를 아는 게 베스트인데 서술어를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 자릿수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을 체크하고 필수적 성분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게 정답이야.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필수적 성분의 개수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언매 공부하는 애들은 알 거야. 의미가 바뀌면 서술어 자릿수가 바뀌어요. 바꿔 얘기하면 서술어 자릿수가 바뀌면 걔는 같은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굳어졌다 같은 경우에 유학이 명칭으로 굳어졌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가 2개죠. 그럼 2개인 게 1번밖에 없죠. 답 1번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건 야매야. 야매니까 이 방법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베스트인데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봐라.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질문 본격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